네, 반갑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총론 내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는데요. 자, 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 프린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92년, 3년, 4년에 걸쳐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나 회원의 효과, 이런 것들, 기능의 연속 지표, 이런 것들이 과거 90년대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되었어요. 97년도부터 이제 객관식,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포스트코브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고요. 조직의 원리, 이런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간단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보건행정 관련해서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간혹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요거 활용해서 문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보건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의 범주. 자, 교육 사업이니까 평가 범주는 5가지잖아요. 투입과 변환과 산출과 효율과 적합성. 요런 이제 범주와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 보세요. 2012년, 13년, 또 여기 2020년 요렇게 로이 또 베티 뉴만 또 뉴만 그리고 자가간호 이론도 여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네, 2007년 이렇게 지역사회 간호 이론들이 출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2011년도에 오마 분류 체계가 출제되었고, 25년도에 오마 진단 분류 체계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우선 순위가 쭉 출제가 돼요. 그래서 BPRS 우선, PR 이론, 스와트 분석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이 2023년도에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 과정 영향 결과 목표, 그리고 24년도에 과정 결과 평가, 경제성 평가, 비용 효과 평가, 비용 편입 평가 요렇게들 출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평가 부분들도 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좀 더 집중 깊이 있게 출제가 되는구나.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워닝을 해주고 문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네,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총론에서는요, 보통 주로 이론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사회 간호 이론들 그리고 우선 순위 이런 형태로 항상 2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나씩 2개씩 출제가 된다는 건 출제 비율이 매우 높은 거예요. 출제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와서는 뭐까지 평가 부분까지 추가가 되어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출제 비율이 더 높아진 거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40문항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과거 객관식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로 가장 옳은 것은 오늘 수업 중에 제가 앞에서 이론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 관해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짚어드리고 의사소통하고 넘어가고 A급, B급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년도 문제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의 목표, 간호의 목표는 뭐라고? 자기건강관리 기능 수준이죠. 그래서 적정 기능이다라고 하는 기능 수준을 향상한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지역사회 간호는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과 목표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다?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기능의 최상의 목표, 최상의 기능,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 요게 이제 답이겠지. A급입니다. 자, 이때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다?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긍정적 기능, 긍정의 기능을 명명하고 정의하세요. 몇 개 있어요? 적정 기능 수준을 제한다면 4가지가 있거든요. 중점에서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인식. 그쵸? 자기인식,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대처 성장인가? 자기인식, 대처, 성장, 실현, 그리고 자기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하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출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급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기능의 부정적인 기능에 속하는 첫 단계는 이렇게. 그래서 역시 기능의 연속 지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기능보다는 긍정의 기능 위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이론의 첫 번째 나이팅게일 간호 이론 돌봄 4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B, C.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역사회 간호 체계에서 투입 변환 산출의 절차를 가지면서 회한이 일어난다. 회한의 기전 효과가 아닌 것은 자 3번 문제도 회한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3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죠. 체계를 점검한다. 도와주도록 작용한다. 하부 체계가 상부 체계를 도와주겠지. 그리고 환경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스스로 교정하고 체계 이상을 점검합니다. 회한의 효과, 환경의 제약 요인을 완화합니다. 자, 똑같은 문제죠. 상부 체계가 하부 체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부 체계가 상부 체계를 도와주겠지. 하부 체계, 상부 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을 한다. 이렇게 4가지 있었습니다. 자, 4번째 지역사회 체계 내 구성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구성물에 해당하는 거는 사람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원입니까? 주민입니까? 주민이겠죠. 주민이 중심이고 구성물이고 요원은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요원은 자원이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체계 내 구성 요소 몇 개 있어요? 4개가, 5개가 있지. 5개. 그래서 주택 환경 농약 오염 이거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과 요원은 자원이고 그죠? 그리고 구성물이고 이 구성물과 자원과 환경 간에는 끊임없이 뭐 한다? 상호 작용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적정 기능 수준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 5가지가 출제될 수 있겠지. 4번 문제 A급. 자, 5번 문제 간호사업의 체계로서 학교 간호사업의 체계로서의 산출 아웃풋은 뭐였나요?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자, 6번 문제 16년도 문제에서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금연 사업인데 이렇게 투입, 변환, 산출을 거치면서 보세요. 평가 영역은 자, 투입하는 거 평가하죠. 산출하는 거 진행되는 거 평가했죠. 산출하는 거 평가하죠. 또 뭘 평가해야 돼? 투입분의 산출 평가해야 되죠.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효율성. 아무리 효율성이 높다 하더라도 뭐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도에 뭐 해야 돼? 적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평가의 지표. 예산, 인력, 시간을 투입한 건 투입의 평가. 사업의 학생 참여율, 예상 집행률, 사업 추진의 정도. 요건 진행이죠.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건 효율성이겠죠. 비용 분석을 했으니까 효율성.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도.
타당도. 즉 우선순위는 무엇에 따라 해야 된다? 요구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라고 했으니까 타당도. 우선순위의 결정의 타당도. 요구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는 뭐겠어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평가의 지표를 기억하시고 이 평가 지표가 얘기하는 평가 영역이 무엇인가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평가 지표, 투입에 대한 평가 지표를 골라라. 진행에 대한 평가 지표를 골라라. 적합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투입은 사업 수행 전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사업 진행은 분기마다. 그리고 효율과 적합성, 목표 달성은 사업을 종료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지문의 내용들 매우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걸 다 기억하셔야 돼. 요걸 전부 다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고 외우시고. 이때 출제된 문제는 체계를 정의하고 여기에 자 금연 사업을 개방 체계로서 가능하기 위한 학교 금연 사업을 적용했을 때 핵심 요소를 제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라고 하는 뭐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이 사업을 한다면 요거는 체계가 될 거고 이 체계의 핵심 요소를 쓰라 했으니까 몇 개 있어요? 5개. 뭐가 있어? 구성물이 있고 그죠? 자원과 환경이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있고 목표가 있고 경계가 있고 요거 5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뻔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체계에서도. 예상하는 문제가 나왔다. 예상 밖의 문제가 나왔다. 어떠세요? 충분히 예상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거는 4분의 4점을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여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있고 그 다음 7번 자, 베티 뉴먼의 체계 이론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를 사정하고자 할 때 핵심 개념과 하위 영역에 따라서 내용이 옳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의 생리적인 특성의 주민의 인구 구조 요거 맞죠? 인구 구조. 방어선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유연 방어선이다. 맞죠? 주민의 경제 수준의 적절성은 경제 수준. 이 경제 수준이 갑자기 업다운 되지는 않잖아요. 항상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방어선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정상 방어선은 이렇게 항상 일상에서 유지되는 거, 평형을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 방어선이죠. 경제는 뭐 하루아침에 막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어서 이건 정상 방어선. 그리고 스트레스 원, 체계간, 물리적인 환경이다. 물리적인 환경. 체계간 요인입니까? 네. 체계 내부 요인이죠. 여기에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했으니까 체계 내에 지역사회 주민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물리적인 환경이라 한다면 이거는 내부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 내부 요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베티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의 이론에 문제가 나오면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한다? 자, 기본 구조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 구조. 이 기본 구조가 이 사람들의 기본 구조가 자, 생리적이냐, 사회, 심리적인 특성이냐, 발달적인 특성이냐, 그죠? 그리고 영적인 특성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방어선이라 그러면 하나, 2개, 유연 방어선. 제일 중요한 방어선, 정상 방어선인 거냐, 저항선인 거냐, 요거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증상, 갑자기 서든리하게 증상이 나타났다면 저항선이고, 예, 늘상, 늘 하던 대로, 응? 하던 대로, 늘상 유지되는 거, 늘 유지되는 건 정상 방어선이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자, 방어선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항상 그 문제가 어떤 방어선이지? 방어선 질문하고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냐? 내부 스트레스냐? 외부 스트레스냐? 예. 또는 관계 스트레스냐? 이걸 질문하겠죠. 스트레스 종류를 묻고. 또 하나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뭘 질문할까? 여기까지 간호를 한다면 1차 예방활동일 거고, 저항선까지 도달을 했다면 2차 예방활동을 해야 될 거고, 기본 구조까지 침범이 됐다면 3차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간호활동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 방어선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하고요. 스트레스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간호활동 구분하는 문제.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는 얘기죠. 네. 자, 8번. 이렇게 13년도 문제에서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훌륭하지? 자, 가. 이게 뭐야? 동그라미. 라. 요게 기본 구조겠죠? 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책에 그림 보시면 가장 가운데 동그라미를 라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이 라는 기본 구조겠지. 생리적인 특성, 사회심리적인 특성, 발달적 특성, 영적인 특성, 이렇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라를 싸고 있는 건 뭐예요? 다죠. 라를 싸고 기본 구조를 싸고 있으니까 다는 뭔가? 저항선이겠죠. 그리고 저항선을 싸고 있는 건 가는 정상 방어선이겠지. 가장 바깥 표면에 스폰지처럼 있는 게 유연 방어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침투가 안 된 거, 침투를 한 거, 스트레스가 침투했다면 내부 스트레스, 외부 관계 스트레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뭐였어요? 정상 방어선이죠. 개인의 일상적인 대처 유형, 삶의 유형.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잖아, 정상 방어선. 응? 문제가 뭐야?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맞죠? 정상 방어선은 일상적인 대처 유형, 삶의 유형, 발달 단계와 같은 이런 행위적 요인과 변수들의 복합물이다. 정상 방어선. 이 문제가 그대로 다음에 반출이 돼요. 어떻게? 정상 방어선을 정의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이 지문이 그대로 답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그 객관식의 지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자주 봐두고 이거를 암기하고 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나는 뭐였어요? 나 그림? 유연 방어선이죠. 나의 자극을 주는 스트레스 요원에는 내적 스트레스, 외적 스트레스, 대인적 스트레스. 맞죠? 스트레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대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 상태로 어떤 외적인 자극 스트레스 원에 나타내는 정상적인 반응. 요건 뭐예요? 요게 또 정상 방어선의 정의죠. 그래서 정상 방어선의 정의예요. 나는 지금 뭐였습니까? 유연 방어선이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죠. 유연 방어선. 이건 정상 방어선의 설명입니다. 다는 뭐였지? 다가 요거 저항선이지. 다가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함락되면 기본 구조가 파괴되죠.
저항선이 파괴되면, 저항선이 함락되면 기본 구조가 파괴되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이게 맞겠지?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네요. 자, 9번.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 활동에서 1, 2, 3차 예방이 있는데 가나와 같은 수준의 예방활동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김 씨는 직장 동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있지만 참석을 못했고 이웃집 남자가 싸운 뒤에 자기 진에 도청장치를 해놨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동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수근닥거리고 지금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증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죠? 김 씨는 4주 동안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 상황에서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은 1차 예방입니까? 2차 예방입니까? 그치? 아니, 직장에 지금 조현병이 있지만 조현병이 있는 채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직장에 잘 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했다면 직장 잘 다니고 있겠죠? 근데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참석을 안 했대. 요거는 1차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료들이 나를 쳐다보면 수근닥거린대. 갑자기 이렇게 피해 망상이 생긴 거죠. 피해 망상이 생긴 상황은 어디까지 침범당한 거야? 저항선이죠. 그죠? 직장에 다닌다. 요거는 정상 방어선이었죠. 그게 침범이 돼가지고 피해 망상이 나타났대. 예,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저항선까지 도달한 거죠. 그래서 2차 예방 활동을 해준 거예요. 빨리 약 먹고 치료받고 그리고 퇴원도 시켰어. 그러니까 나 상황은 완전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죠? 나 상황은 2차 예방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 상황은 1차 예방 활동이다. 이와 같은 예방 수준은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 선별검사, 치매 선별검사는 1차, 2차? 조기 발견이니까 2차죠. 우울증 선별? 2차지. 가는 지금 가가 1차 예방활동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 2차야. 인터넷 중독 집단검진? 이거 2차지. 직업 재활 프로그램? 3차죠. 건강의 날, 정신건강날 캠페인. 이거 뭐예요? 이거 1차죠.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니까 3차지.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2차죠. 조기 프로그램. 조기 치료해야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 이미 알코올이 중독돼 버려서 가족 모임을 해. 요거 3차죠. 중독이 돼 버렸잖아요. 청소년 금연교실. 요거 1차지. 우울증 선별검사 2차지.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가는 1차, 나는 2차. 요걸 찾으래. 그러니까 답이 5번이겠죠. 찾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했을 때 요거는 1차 예방 활동, 2차 예방 활동, 3차 예방 활동 이런 것들 빨리빨리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빨리는 필요 없지만 정확하게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은 이렇게 항상 출제가 될 때 뭐가 출제됐어요? 기본 구조와 그리고 방어선들. 방어선 구분하는 거 중요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침범되느냐. 그죠? 스트레스 종류. 내적, 외적, 대인간 요인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1차, 2차,
3차 예방활동, 간호활동, 기본구조 방어선 스트레스 간호활동 이 네 가지 형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항상 기본구조 방어선 스트레스 간호활동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 합격자들은 모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점 맞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외우다시피 보셔야 돼요. 자꾸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되고, 이 기출문제가 반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바람이에요. 한 5번은 봤으면 좋겠다. 문제풀이 가기 전에. 그다음 10번 로이의 적응 이론입니다. 로이의 적응 이론에서는 자극. 자, 로이의 적응 이론은 토입이 됐었고, 변환에서 대처 기전과 적응 양상, 변환을 거쳐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산출이 됐죠. 반응에는 적응 반응과 비효율적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적응 양상, 생리적인 적응 양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아 개념 양상이나 또는 이제 역할 개념 양상 또는 이제 상호작용 양상 이런 양상들을 활용을 해서 적응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극, 투입에 대한 자극, 자극의 종류, 일반 자극이냐 또는 그러니까 초점 자극이냐 잔여 자극이냐 아니면 관련 자극이냐 요걸 구분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 요구, 발달적 요구하고 헷갈려갖고 일반 자극, 발달 자극 이렇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해 가죠? 자가간호 이론을 적용한 거지. 그래서 로이의 간호 이론은 적응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극 유형의 초점 관련 잔여 자극에 쓰고, 그리고 상호 이전 양상, 그 양상을 써야지 4개 중에 생리적인 적응 양상, 자아 개념, 역할 개념, 상호작용 개념. 자, A형 간염에 이완됐어요. 자극은 초점 자극이죠. 병이니까. 그리고 손 씻기 습관이니까 이건 뭐예요? 초점 자녀겠지. 신념 체계니까 자녀겠지. 그리고 초점과 자녀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관련 자극이겠죠? 초점 자극, 자녀 자극 아니면 다 관련 자극이에요. 그래서 급식실, 급수 환경은 관련 자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피로와 오심을 호소했다. 적응 모드는요? 신체 반응이잖아요. 생리적인 적응이죠. 신체 반응이니까. 자, 따돌림을 당해서 외롭다. 자, 외로운 건 상호 관계니까 상호 의존 적응 양상이에요. 그리고 감염 학생이 황달로 인해서 신체 손상을 경험했다. 요거는 자아 개념 양상이겠죠. 자아 개념 양상에도 2개가 있었죠. 요거 자아 개념에 2개가 있었어. 뭐하고 뭐가 있었나요? 그렇지. 신체적 자아지. 그죠? 황달이니까. 신체적인 자아하고 또 하나. 무슨 자아가 있다? 기대? 자아 개념 양상의 2가지. 그렇죠. 개인적 자아. 이 개인적인 자아는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욕구라든가 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신체적 자아, 개인적 자아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 출제가 될 때는 로이의 적응 이론이 출제될 때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요거 적응 양상이 아니라 대처 기전 중에 인지 기전을 정의하고 자아 개념 2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또 똑같이 반출될 때
주로 개념 용어라든가 정의라든가 하는 거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판단하는 문제, 기입형 문제, 정의하는 문제, 서술 문제 둘 다 출제가 매우 많이 되는 A급들입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17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17번. 16, 17. 자, 보건교사로 임용된 첫 해인데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로이의 적응 이론을 이용해서 새로운 보건 사업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를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데 영향에 주는 자극, 초점 자극, 연관 자극, 자녀 자극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자녀 자극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연관 자극을 쓰라라고 했고 또 조절 기전과 니은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대처 기전이겠죠. 그리고 인지 기전, 대처 기전과 인지 기전, 그리고 디귿 자아 개념의 구성 요인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연관 자극이란 초점 자극 외에 유발되는 다른 모든 자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지 기전이란 자극이 투입될 때 인지적인 정보 처리 과정, 학습 판단 정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자아 개념의 하위 개념에는 신체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출제가 반출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만 답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4분의 4점을 받아야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반출되더라. 충분히 다시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기획이란 변화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 변화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했고요. 항상 미래에 연결되어 있죠. 미래지향적이고 계속적인 변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목적을 향한 수단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그래서 기획의 정의, 기획의 원칙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구나. 12번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가족 구조 아버지가 58세, 어머니가 56세. 아버지는 일용직을 하시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마비였어요. 자, 기업.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놓았다라고 했고 학생은 비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원은 어렵다. 학생은 BMI가 32, 엄청나게 비만인 거죠. 아침 식사는 거르고 급식 먹고 저녁은 과자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운동 전혀 안 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다라고 했어요. 2차 예방활동으로서 비만 관리 상담을 받고 영양교실에 주 2회 참여한다. 자, 기억은 어떤 스트레스 원인가? 수면이 부족하다. 스트레스 원은 뉴만의 스트레스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스트레스. 자, 아까 뉴만 생각나시죠? 뭐에 대해서만 묻는다? 기본 구조와 방어선 묻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묻거나, 아니면 간호활동 묻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질문 했어요. 스트레스에서 내부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 대인간 스트레스가 있죠. 자, 항상 피곤하다 라고 했어요. 기억은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기억, 스트레스, 수면이 부족한 거 아니고 기억,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요건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스트레스. 자, 니은은 어떤 방어선인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대. 자, 항상 나와서 항상. 갑자기 생긴 거 아니죠? 늘 피곤한 상태. 이 뭐지? 정상 방어선인 거예요. 정상 방어선. 그래서 방어선의 개념을 써라 이렇게. 정상 방어선이라는 거지. 자, 디귿은 어느 방어선이 침범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2차 예방활동. 침범되었다라는 얘기는 뚫렸다. 이거지. 어느 방어선을 침범한 거예요? 자, 기본 구조 있어요. 이거 어려웠죠. 요게 저항선이에요. 그 다음이 정상 방어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연 방어선이에요. 자, 여기서 정상 방어선이 뚫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지금 이 학생은 디귿 2차 예방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1차가 뚫린 거지. 응? 정상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1차가 다 뚫린 거야.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2차 예방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이 뚫렸다? 정상 방어선이 뚫어졌어. 정상 방어선이 침범되었을 때 2차 예방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답으로 저항선이 뚫렸다, 저항선이 침범됐다 이렇게 답을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도 그게 막 헷갈리지. 선생님들도 응? 정상 방어선이 침범되고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2차 예방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질문을 했어요. 좋은 문제죠. 유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서는 이렇게 자가간호 필수 요구가 나옵니다. 오렘은 항상 오렘의 자가간호 유형은 요구와 역량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구만큼 역량이 되면 우리가 자가간호라고 하고 요구에 비해서 역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요구가 클 때 자가간호 결핍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구는 일반 요구, 발달 요구,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의 유형이 뭐냐? 골절 부위에 심한 출혈로 의식장애가 일어났다. 요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요구, 건강 이탈 요구지. 운동 후에 일시적인 갈증, 그냥 갈증이 났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 요구겠죠. 초경에 대한 지식 부족, 누구나 겪는,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발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발달 요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족했냐면 이 요구의 유형의 이름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뭐하고 헷갈린 거예요? 초점 자극? 초점 자극?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더라? 관련 자극? 자녀 자극? 이거하고 헷갈린 거예요. 로이죠.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거야. 용어가 헷갈려요. 상당히 나중에 시험을 보다 보면 용어가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어느 걸 적용해야 막 몇 개 있지도 않아. 그 건강관리 체계 모형에서는 방어선으로 얘기하고 있고, 스트레스로 얘기하고 있고, 로이의 적응 이론에서는 이렇게 자극으로, 적응 양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서는 이렇게 요구와 역량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 뿐인데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요거
목표 삼으시면 돼요. 초기의 목표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자. 이런 얘기죠. 자, 14번. 패치 방법을 활용해서 중요성을 파악하겠다. 우선순위 얘기예요. 패치는 우선순위가 무엇과 무엇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더라?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암 발생 비율 요걸 봤어요. 음주와 흡연의 비율을 봤지. 상대 위험비를 구하고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를 써라. 아직 상대 위험비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상대 위험비 나중에 하면서 중요성을 다시 얘기해 볼 텐데, 어쨌든 상대 위험비를 구해봤더니 여기서 30과 5가 나왔어.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경우는 30, 음주로 인한 경우는 5. 요건 아니에요. 이거 5배 더 높다. 그래서 우선 흡연을 했을 때, 흡연하지 않았을 때, 음주했을 때, 음주하지 않았을 때 이게 30배가 더 높으니까 우선 흡연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네. 이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기와 심각성 부분에서 어때요? 훨씬 30배라고 하니까 크기가 훨씬 흡연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성은 흡연에 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고 우선적으로 흡연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치 모형의 중요성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BPRS 나왔어요. BPRS가 출제가 되면 언제나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죠. 계산하는 문제. A중학교 교사가 작성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동 실천율, 아침 결석률, 흡연율, 과체중률이었습니다. 여기서 BPRS의 우선순위를 하고 평가 지표, 예산 집행률, 전문가 확보율, 과체중률, 요리교실 운영 횟수. 자, 기억의 산출 공식을 써라 그랬어요. 기억. BPRS의 산출 공식 A 플러스 2B 곱하기 C죠. 우선순위에 따라 니은의 보급 문제를 순서대로 제시해라. 요 계산해야지. 계산해가지고 순서대로 제시하면 되는 거였고, BPRS 평가 요소 중에 디귿은 무엇이었나 이랬어요. 디귿 건강 문제의 크기는 뭐였어요? 크기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유병률과 발생률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디귿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디귿 했죠. 유병률과 발생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얼 중에서 논리 모형을 적용했을 때 리얼 중에서 아웃컴. 자, 논리 모형을 적용을 했대. 그러면 논리 모형이니까 구조. 그죠? 투입한 거. 그 다음에 산출되는 거. 자, 인풋, 아웃풋, 그리고 아웃컴 이었어요. 아웃컴. 지금 여기서는 결과, 아웃컴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아웃컴은 뭐였어요? 예산 집행률.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예산 집행률, 인풋, 전문가 예산 집행률, 산출 또는 과정,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 투입이라고 한다면 인풋이지만 예산 집행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야. 자, 전문가 확보율, 인적 자원을 투입한다. 전문가 몇 명을 투입했다. 공명을 투입했다. 이러면 투입이지만 전문가 확보율은 과정평가지? 그죠? 과정평가. 그리고 과체중률, 요거 아웃컴이죠? 과체중. 요리교실 운영 횟수, 요거 아웃풋이죠? 맞지? 아웃풋이지? 요리교실 운영 횟수. 그래서 여기 과체중률이 얼마나 줄었나 이런 거 보는 건 결과평가였죠. 그래서 예산 집행률, 전문가 확보율, 전문가 확보율, 운영 횟수는 다 과정평가 또는 산출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표를 보고 우리가 평가 요소를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가 다음에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어렵죠? 문제 훈련 많이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이론 과정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잘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16번. 스와트 분석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조직 내부의 역량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법은 조직 외부 환경에서 외부와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심이 부족하다. 내부, 외부. 외부? 내부지, 내부. 예. 그리고 학교 오남용,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부, 외부. 내부죠. 강점이죠. 관심이 부족하다. 내부의 약점이고, 충분한 예산, 내부의 강점이겠죠. 담배 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흡연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사가 이슈화되었습니다. 담배 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외부 요소죠. 외부의 위협입니까? 기회입니까? 위협 요소가 되겠죠. 자, 이로해서 BPRS 방식을 적용한 후에 또 BPRS 나왔어요. 자, BPRS 점수가 이 BPRS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 D 피어를 적용을 했을 때 0 값이 나오면 어때요? 이코노믹 경제성이 없네요. 이거는 사업의 수행이 안 되는 거고, 자, 232 1 값이 전부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업 수행을 할 수 있죠.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에서 구분하셔야 되겠죠. 뭐를 우선으로? B만 232가 우선이 되겠죠. 자, 이래서 스와트 분석의 두 가지 구성 요소와 기억에 해당하는 스와트 분석, 조직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거다. 요거를 대화에서 찾고, 니은의 목적, 피얼의 목적은 사업 수행의 여부이겠죠. 디귿에 들어갈 건강 문제, 그 건강 문제는 비만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여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열의, 예산이 확보됐어요. 약점, 관심이 부족합니다. 내부적인 요소. 피얼의 목적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피어를 곱해서 0이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 232가 가장 높으니까 비만에 대한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17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 이론들이 어떻게 해요? 할만하다? 전혀 못하겠다. 할만한데 아주 정확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20년도 문제입니다. 프린트에 있으실 거예요. 뉴만입니다. 가족 구조. 요거 했는데? 이거 한 거네요. 들어간 내용입니다. 미안.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수단. 우리 수단 아직 안 해서 요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마와 분류 체계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다음 시간에 건강 증진까지 살펴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했어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하고 기획 모형하고 기획 이론하고 요거 정리를 꼼꼼하게 하고, 특히 출제되었던 내용도 있지만 주관식으로 출제가 안 된 내용 중에 총론에서 해당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 간호에서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에서 기능의 연속 지표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들, 뭐 옹호자라든가 그리고 변화 촉진자라든가 사례 관리자라든가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충분히 출제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도 그렇고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거 있죠. 구조적인 지역사회에서
요건 생태학적인 공동체다, 이건 문제 해결 공동체다 하는 것들 구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린 거, 이론 시간에 짚어드린 거 네,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첫날인데 사실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서 좀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 증진 이론 주로 다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 뵙시다.